그래픽카드를 구하기 어려운 요즘 에이수스에서 그래픽카드를 지원을 해줬는데요. 그 덕분에 오늘 테스트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해요, 에이수. 안녕하세요. 각종 테스트와 실험을 통해 테크 지식을 스스로 늘려가고 있는 말방구 실험실 프로듀서입니다. 오늘은 또 하나 재밌는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최근 당근에서 5만원에 1세대 i5 데스크탑을 구매해봤습니다. 관리는 잘 된 제품이지만 2021년에 사용하기에는 스펙과 성능이 상당히 부족했는데요. 하지만 이 컴퓨터에 최근 출시한 RTX 3080 Ti를 넣으면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일까요? 돌아가긴 할까요? 거기에 게임이 되긴 할까요? 5만원 PC에 300만원대 그래픽카드를 넣는다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고고고! 자, 오늘 테스트에 사용될 PC는 당근에서 레알 5만원에 구매한 삼성전자 매직 스테이션이 그것입니다. 프로세서는 45나노 공정으로 제작된 4코어 4스레드 1세대 i5 760 프로세서인데요. 램은 DDR3 4GB, 그래픽카드는 블랙라벨 GTS 250이 탑재가 됐습니다. 보드는 삼성전자에서 제작한 자체 보드에 파워는 450W 출력을 지원하는 삼성전자 제품이 사용된 모델인데요. 거기에 이번 테스트에 사용할 그래픽카드는 에이수스에서 새롭게 출시한 RTX 3080 Ti 스트릭스 모델로 준비를 했는데요. RTX 3090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현존하는 그래픽카드의 끝판왕 수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5만원대 매직 스테이션은 고성능 그래픽카드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 역시 기대가 되는데요. 한 가지 RTX 3080 Ti를 연결해주기 위해서는 기존 450W 출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ASUS RTX 3080 Ti 스트릭스는 전원부만 8핀 3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매직 스테이션의 파워로는 연결 자체도 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테스트를 위해 1000W 출력의 파워를 추가로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램 역시 DDR3 4GB에서 8GB 2개 듀얼 채널 16GB로 업그레이드 해줬는데요. 또한 기존 HDD로 인해 그래픽카드를 연결할 수 없어 HDD를 제거 후 SSD로 교체해줬습니다. 사실상 1세대 i5 매직 스테이션에서 해줄 수 있는 업그레이드는 모두 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럼 이번 PC 자체의 성능은 어느 정도 될까요? 프로세서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시네벤치 R20으로 1세대 i5 760의 성능을 테스트해봤습니다. 멀티코어는 463점, 싱글코어는 165점이 나왔는데요. 이 정도면 최근에 출시된 저가형 노트북에 들어가는 펜티엄 골드 6405U 프로세서와 비슷한 성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문서 작업과 웹서핑 정도까지는 가능한 수준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럼 그래픽 성능은 어떨까요? 10년 전 GTS 250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3D마크 클라우드 게이트밖에 없었는데요. 해당 프로그램으로 테스트를 해본 결과 총점 6506점, 그래픽 스코어는 8372점이 나왔습니다. 그럼 RTX 3080 Ti로 동일한 테스트를 해보면 어떨까요? 일단 다행인 건 10년 전 보드에서 최신형 그래픽카드를 인식하는 것은 물론 작동하는 데까지는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RTX 3080 Ti로 동일한 클라우드 게이트를 테스트해본 결과 총점 14001점, 그래픽 스코어는 86115점이 나왔습니다. 확실히 전체적인 총점은 한계가 있어 보이지만 그래픽 성능만 놓고 보면 10배 이상 높은 점수를 보여줬는데요. 그럼 좀 더 딥하게 그래픽카드의 성능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렉트X 11 기반의 그래픽 성능 확인할 수 있는 파이어 스트라이크를 돌려봤습니다. 총점 12782점, 그래픽 점수는 29912점이 나왔습니다. 10년 전 PC에서 RTX 2080 슈퍼 정도의 그래픽카드 성능을 보였다는 건 놀랍지만 RTX 3080 Ti 성능인 46830점대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점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이렉트 12 기반의 타임 스파이를 테스트해 볼까요? 총점 6575점, 그래픽 스코어는 12154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본연의 RTX 3080 Ti 성능인 19650점대와 비교하면 확실히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럼 레이트레이싱 성능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포트로얄로 테스트해본 결과 11812점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 RTX 3080 정도 수준까지는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본연의 성능인 13110점대와 비교하면 낮게 나왔습니다. 총 3가지 그래픽 성능을 테스트해본 결과 1세대 i5 760에 DDR3 16GB 램, 거기에 10년 전 삼성전자 보드 구성으로 RTX 3080 Ti 그래픽 카드를 연결해도 최대 RTX 2080 슈퍼 정도의 성능까지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도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그럼 과연 게임은 어디까지 돌아갈까요? 그래서 총 4가지 게임을 돌려봤습니다. 첫 번째, 국민 게임이라 불리는 오버워치를 매우 높은 옵션에서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RTX 3080 Ti를 연결했음에도 평균 63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게임은 배틀그라운드 울트라 옵션에서 산옥 맵으로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평균 88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10년이 넘은 1세대 i5에서 이 정도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다는 건 놀라웠는데요. 하지만 중간중간 렉 현상이 발생하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를 가장 높은 옵션 기준 벤치마크를 돌려봤습니다. 그 결과 평균 50프레임을 보여줬는데요. 확실히 고사양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기본적인 성능이 받쳐주지 못하면 게임 성능에 한계가 보인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사이버펑크 2077을 그래픽 설정 울트라, 레이트레이싱 울트라로 플레이해봤습니다. 하지만 재밌는 건 DLSS 기능은 사용할 수 없었는데요. 그 결과 평균 11프레임으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없는 컨디션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레이트레이싱을 끈 다음 다시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그 결과 18프레임으로 약간만 올라갔을 뿐 게임을 할 수 없었습니다. 총 4가지 게임에서 보여준 것처럼 그래픽 점유율은 20에서 50% 사이, CPU는 모든 게임에서 100%를 넘어갔는데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겠죠. 아무리 게임은 그래픽 카드 빨이라 하더라도 전체적인 하드웨어가 받쳐주지 못하면 게임 성능에는 한계가 있는 건 확실했습니다. 이번에 테스트해본 ASUS RTX 3080 Ti 스트릭스는 게임을 좋아하는 사용자들에게는 거의 끝판왕 수준의 제품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 성능을 비교해보면 RTX 3080보다는 10% 더 높은 성능, RTX 3090보다는 5% 성능 차이를 보이는 모델로 RTX 3090에 더 가까운 그래픽 카드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채굴 시 효율이 RTX 3060 Ti 정도로까지 떨어져 사실상 채굴을 막은 그래픽 카드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더 시중에 많이 풀리기를 희망하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ASUS에서는 스트릭스 라인 외에 터프 모델도 함께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노트북도 터프 라인이 있고 스트릭스 라인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왕이면 스트릭스가 더 좋겠지만 시중 가격대와 재고 물량을 확인하는 게 어쩌면 더 현실적인 구매 방법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리뷰를 해도 그래픽카드 수급 문제로 GTX 1660 슈퍼를 구하는 것 역시 힘든데요. 그러다 보니까 RTX 3080 Ti는 그림의 떡처럼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빨리 수급 문제가 풀려 1년 전처럼 다양한 그래픽 카드를 가격 부담 없이 구매하는 날이 오기를 희망할 뿐인데요. 5만원대 PC에 300만원 그래픽카드 연결하기, 여러분이 보시면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그럼 다음에 또 다른 테크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짠. 모니터는 크게, 램은 많이, 하드는 못해먹겠네. 맨날 똑같은 거 더 이상 못하겠어요, 스승님. 도대체 언제 전설의 컴퓨터 구매 비법을 전수해 주시는 거죠? 이제 너에게 이 비법을 전달해 줄 때가 온 게로구나. 받거라. 이건 노트북도 말방구